2024년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자 공통사전문항 시작해보죠. 9번입니다. 수열의 일반항과 합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뭐 일반항으로 통일하거나 아니면 합으로 통일하거나 n의 위치에다가 n-1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식을 서로 뺍니다. 두 개를. 그러면 좌변은 a n 더하기에다가 an을 뺀 게 나오고 우변은 -4에 an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a n 더하기는 뭐다? -3의 an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이거긴 한데 단 이 항부터 쓸 수 있는 거죠. 이 식은. 지금 네 번째 항이 4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항은 뭐 1항이 아니니까 네 번째 항에다가 -3을 두 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은 됐고요. 자, 첫 번째 항도 물어봐서 첫 번째 항은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안 되고 처음 주어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2는 1 빼기 4 곱하기 S1인데 S1의 A1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A2는 지금 등비수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네 번째 항이 4면은 A2는 뭐니? 4에다가 -3분의 1을 두 번 곱해서 9분의 4가 되죠. 자, 따라서 A1은 얼마다? A1은 36분의 5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얘가 A1이고 아까 이 녀석이 A6이고 두 개 서로 곱하면 답은 1번 5가 되겠습니다. 10번 PQ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있기 때문에 T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자, 지금 P점의 속도는 V1이고요. V1은 이차함수 그래프 형태로서 0,1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뭐 0부터 2까지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단순 정적분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 값은 10이 나올 겁니다. 얘가 V1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V2인데 이제 V2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 m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값이 0이 되는 점이 n분의 4가 되는 점인데 이 n분의 4가 0하고 2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2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가 첫 번째 m의 값이 n분의 4가 2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 0이 여기고 2가 여기 있고 n분의 4가 여기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y절편이 지금 -4인 그런 직선의 형태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게 속도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면 0초에서 2초까지 둘러싸인 넓이 그러면은 그게 움직인 거리인데 이 넓이가 되겠죠. 이 녀석의 넓이를 이제 구하면 그 값이 10하고 똑같았는데, 그지? 이게. 여기는 -3이고, 그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사각형이니까 적분을 해도 괜찮고요. mt-4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다음에 지금 음수가 분명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이 값이 10이다. 이러면 이제 m의 값이 나올 거단 말이야. m이 이제 8이 나올 겁니다. 8이. 그래서 m이 8이 아니 8이 아니구나. -1이 나온다. -1이. -1이 나와서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n분의 4가 2보다 작은 경우라 이 녀석이 가로축이랑 0과 2 사이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림의 모양이 이렇게 -0,-3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의 형태가 되고요. 여기가 n분의 4가 되죠. 자, 이런 경우면은 0부터 n분의 4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n분의 4부터 2까지 적분한 거 이 둘을 부호를 반대로 쳐야 된다면 이 부분 특히, 그지? 근데 뭐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n분의 4고 이 길이가 3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 넓이는 얼마가 되니? n분의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 빼기 n분의 4고 그 다음에 높이는 2일 때 2를 대입을 해보면 2t-4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그지?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m의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건 8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m은 8도 되고 -1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니까 m의 값의 합은 7이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둘 다 등차 수열인데 A1하고 B1은 차가 5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값이 같고요. m 더하기 한 번째 항은 BN이 더 큽니다. 자, 이건 둘 다 등차 수열이니까 자,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은 공차가 BN이 더 큽니다. 그래야만 n번째 값이 똑같고요. m 더하기 한 번째에는 B의 m 더하기 1이 A의 m 더하기 1보다 더 크다라는 이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왼쪽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B1보다 A1이 반드시 더 값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 소개값은 양수입니다. 즉 A1-B1이 5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적응을 해보면은 AM은 뭔데? 첫째 항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한 거고 지금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M은
B1에다가 n-1의 공차 뭐 이렇게 될 텐데 D2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A1-B1이 5니까 요 값에다 요 값을 뺀 게 5란 말이야. 요 녀석 없애버리고 이쪽에 5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또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하면 5 곱하기 n-1의 D2-D1이라는 요런 식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제 Bn의 공차가 An의 공차보다 반드시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양수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정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값도 정수고 당연히 이것도 자연수고, 그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 두 개 곱해서 5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조합이 딱 정해져 있죠. 이 녀석이 5고 이 녀석이 1이 되거나 얘가 1이고 얘가 5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값이 1이 되려면 m이 0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m은 6입니다. 그리고 D2하고 D1의 차는 1입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AK의 1항부터 M항까지 합인데 이 결국 1항부터 6항까지 합이잖아요. 이 둘 다 M이 6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면은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을 해서 2분의 A1 더하기 A6 곱하기 6이겠죠. 그죠? 자, 이 값이 지금 9입니다. 9. 그 다음에 구하시오 하는 녀석은 K는 1부터 6까지 BK고요. 얘는 2분의 B1 더하기 B6 곱하기 9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아까 지금 AM과 BM이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M이 지금 6이니까, 그지? A6하고 B6이 값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하고 B1은 서로 아까 차이가 얼마였었죠? 5였습니다. 5. 이 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 편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N의 합이라는 녀석을 2분의 B1 자리에다가 A1-5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 B6은 A6하고 똑같단 말이지. 이거랑 값이 같을 거다. 그러면 2분의 A1 곱하기 더하기 A6에다가 9를 곱한 거에다가 빼기 2분의 -5에다가 9를 곱한 얼마가 되니? 2분의 15? -15? 그죠?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9가 아니고 6이죠. 6. 뭐 이렇게 적어놨어. 6입니다. 6 여기가. 쏘리. 자, 이것도 6이고요. 자, 그러면 A1 이 값이 지금 아까 얘랑 똑같잖아요. 9단 말이야. 9에다가 15를 빼면 돼.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 보기에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사차함수 fx가 최고차의 수가 1이고요. 2분의 1x라는 직선하고 원점에서 접합니다. 이 접점이 원점이군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좌표가 먼 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좌표가 먼 점이 있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면서 거리가 루트 5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딱 정해져 있죠. 가로 길이는 2고 세로 길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더하기 2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fx에다가 2분의 1x를 뺀 함수는 최고차의 수가 1이면서 0에서 접하고 알파 더하기 2를 통과하니까 x제곱에 x-알파에 x-알파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사차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전체를 0부터 알파 더하기 2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0이 나와야 됩니다. 식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전개를 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알파가 3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fx는 x제곱에 x-알파고 알파가 아까 3이었죠. 그 다음에 x-5고 더하기 2분의 1x라는 이런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질문하는 f1의 값은 여기다 1만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17이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밑에 보기 중에서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A를 경계로 왼쪽도 지수함수, 오른쪽도 지수함수이긴 한데 얘는 밑값이 2고 얘는 밑값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증가고요. 얘는 감소하는 그런 함수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이 녀석이 A를 경계로 두 개가 이제 크로스가 되는 상황이라서 X축을 그려놓고서 X = A 직선을 경계로 자, 왼쪽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죠. 점근선이 B입니다. 그럼 Y = B 직선이 점근선이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죠. X에다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뭔가 있겠지, 그치? 그 녀석이 지금 여기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인데 얘가 지금 A를 대입을 해보면 2에 A 더하기 3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다 A를 대입을 해보면 2에 5-A제곱 더하기 3B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다. 어쨌든 점근선이 3B입니다, 3B. 그죠? 그럼 3B면 지금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왼쪽 점근선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녀석은 좀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뭔가
이런 값을 가지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건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이 b보다 크고 k보다 작은 모든 실수 t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실수 t. y = t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t가 지나가면은 일단 왼쪽에서 항상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 만나면 안 돼요. 여기가 t가 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점이 포함이 되니까 오른쪽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감소를 하면서 여기가 점근하는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y = t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계속해서 한 개 하다가 언제부터 안 만나니? 그러면 요 높이가 이제 안 만나는데 지금 그게 뭐가 되는 거냐? k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점근선이 3b였는데 그 3b가 이 값하고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x가 a일 때 그때의 좌극한 이제 함수값이 2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b인데요. 이 값이 오른쪽 그래프의 점근선인 3b랑 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 식이고 a, b 사이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더하기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b 더하기 8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x가 a일 때 우극한 여기다 a를 대입한 거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제곱 플러스 3b 이 값이 4b 더하기 8이다 이거죠. 그럼 3b가 넘어가 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지수식이니까 두 개를 서로 곱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겠네요. 자, 두 개를 곱해버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두 개 서로 곱하면 2에 8제곱이 되고 우변은 2b 곱하기 b 더하기 8이 나오는군요. 뭐 이를 하나 약분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2의 7제곱이면은 이게 얼마냐? 128 곱하기 16? 뭐 이런 거죠. 이거니까 b가 8이면 되네요. 그죠? 이게 16이 될 테니까. 그래서 b는 8입니다. 자, b가 8이면 이 값이 16이 되고 그러면 이 값이 4가 돼야 되고 그럼 a는 1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순서상이 나왔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1번이 9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걸 생각보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gt라고 했는데 이 gt는요. 접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0을 대입을 해보면 나오는데 ft-t 곱하기 f't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자, 아무튼 이게 접선의 y절편 gt입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에서 0이 돼요. 이걸 만족하려면 당연히 절대값 속에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즉 fk는 반드시 0이고 and gk도 0인데 아까 이게 gk였잖아. 그지? fk-k 곱하기 f'k도 0이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k가 두 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fk가 0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필요가 없죠.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k가 0이거나 또는 f'k가 0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려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k가 두 개라고 있습니다. 두 개. 일단 fk는 무조건 0이니까 y = 0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점 두 개에서 만나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3차함수니까 한 점은 접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야. 그럼 나머지 한 점이 접점이 돼. 그래서 이놈은 3차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으로 그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물론 이 왼쪽에 어딘가 접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이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는 원점을 통과하고 알파에서 접하는 이런 3차함수가 될 거고요.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알파가 양수인 경우를 그렸습니다만 알파가 음수일지도 몰라요. 그것은 이 값을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지요. 자, 4 곱하기 f1이면 여기다 1을 대입할 거니까 4 곱하기 1-알파의 제곱일 거고 2 곱하기 g1이면은 이 식에다 그냥 바로 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외워두는 게 좋다 그랬죠. 2 곱하기 f1 마이너스 2 곱하기 f'1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지금 fx식을 아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네 둘을 서로 더했더니만 그 합이 마이너스 1이더라. 자, 이걸 정심히 정리를 해봅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 알아서 해보세요. 알파가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fx는 뭐다?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알파가 양수가 맞았습니다. 결국은. 질문의 내용은 f4니까 여기다 4만 대입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2분의 7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어서 4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인데, 자, 이거 요즘 뭐 추세가 좀, 나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죠? 짝수홀수 아니면은 뭐 3의 배수 정도, 4의 배수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중간에 4항과 5항이 주어져 있네요.
네 번째 항이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이 결정나기 때문에 첫 번째 A4가 만약 4의 배수라면 그럼 A5는 4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죠. 그죠? 3의 배수라면 그러면 A5는 뭐가 되죠? 3의 배수인 경우는 3분의 A4가 됩니다. 얘네 둘을 서로 더한 녀석이 이것인데 그럼 이렇게 둘을 더하면은 3분의 4A4가 5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A4는 4분의 15 말이 안 되죠. 그죠? 4의 배수라고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은 3의 배수가 아니구나. 그럼 네 번째 항이 3의 배수가 아니라면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되죠? 이거죠 뭐 그죠? 3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5입니다. 자 얘하고 둘을 서로 더하면 3분의 A4의 제곱 더하기 5에다가 플러스 A4인데 이 값이 지금 5가 되고 싶어요. 이 식을 되면 되겠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정리해서 2차 방식 형태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2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까 이게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자연수면은 일단 3으로 나누어도 자연수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곱할 거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3을 나누든 뭐 제곱하고 5를 더하든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음수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항 2가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이 부분은 싹 다 그냥 지워버리도록 하죠. 사항이 지금 2가 분명하니까 이제 역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역순 나열이니까 이 식을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A에는 3 곱하기 A n 더하기 1이거나 혹은 3 곱하기 A n 더하기 1에다가 5를 뺀 다음에 루트를 치거나 양수가 분명하니까 그죠? 마이너스는 필요가 없어요. 위에 것이 An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고 밑에 것은 아닌 경우고 자 그럼 네 번째 항이 지금 2죠. 세 번째 항은 위에다 집어넣게 되면 6이 됩니다. 3의 배수 되니까 OK가 되고요.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루트 1이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항은요.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8이 되는데 3의 배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밑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루트 얼마죠? 18 빼기 5니까 루트 13? 자연수가 아닌 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건 아니에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3이 되고요. 3은 지금 3의 배수 되니까 오케이고 밑에다 집어넣으면 루트 속에 음수가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항은 18을 위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5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18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 계산이 더럽긴 한데 7이 나와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오케이죠. 자, 3을 대입하면은 위에 거 집어넣으면 9가 되고 밑에 거 집어넣으면 2가 나와서 3의 배수가 3의 배수 아니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개가 모두 다 가능한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모두 더한 합이 이 문제에서 질문한 답이 되는 거죠. 자, 다 대주시면 4번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항함수란 말이 있습니다. 다항함수. 이런 식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 식도 만족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제 다항함수 fx하고 gx가 뭐냐 이건데 일단 주목해야 될 건 이 식이에요. 자, fx는 제곱이고 gx는 제곱이 아닌데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fx가 1차면 gx는 제곱이니까 2차가 돼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2차면 얘는 4차가 되는 거고 만약에 3차면 6차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위의 식을 보면은 2차하고 4차는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만약 2차면 좌변은 3차죠. 그럼 얘가 4차 함수랑 1차랑 곱해버리면 5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fx는 분명히 1차 함수고요. gx는 2차 함수가 분명합니다. 게다가 얘가 1차면은 이 좌변은 어쨌든 간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있는 이 3차항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함수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알았고요. 나머지 식을 잘 모르니까 이제 적당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찾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어볼 거예요. 자, 먼저 x에다가 제일 간단한 0부터 넣어보죠.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3 곱하기 g0고 이렇게 되죠. 아, 그럼 g0가 0이구나. 그럼 이 녀석이 0이구나.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 x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얼마를 넣어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2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이거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 곱하기 f2가 좌변이고
구변은 2 곱하기 G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0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 즉 F2하고 G2는 값이 똑같다. 그치? 그러면 이 극한식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G1은 반드시 0입니다. 그러면 GX가 거의 져버리죠.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0이 나오려면 C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GX가 결정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x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fx는 현재 지금 G2가 F2하고 똑같으니까 G2가 지금 얼마냐?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럼 F2는 마이너스 4구나.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하네요. 그죠? 또 뭘 넣어볼까요? 1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1을 넣으면은 GX를 지금 알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넣어도 돼요. F1은 2분의 5 곱하기 G1에다가 더하기 1이다. G1이 지금 얼마지? G1이 0이군요. 어머, G1이 0이네요. 그래서 F1은 1입니다. 자, 그러면 다 됐네요. F2가 마이너스 4고 F1이 1이면은 fx는 아까 이렇게 내가 설정을 했으니까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f1이면은 a 더하기 b인데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b가 구해지겠네요. 두 개 서로 빼버리면 a가 마이너스 5고 b는 6이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구나. 이건 gx구나.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하시오가 뭐니? 이거잖아, 그지? K로 구하시오인데 아까 얘는 분모도 분자도 둘 다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냥 로피탈 정리를 쳐버릴게요. 분모를 미분한 F'2에다가 G'1을 뺀 거 부분에 분자를 미분한 G'1 곱하기 요거 fx를 제곱을 하면 이차함수인데 요 녀석을 제곱하면은 최고차의 수가 25x 제곱일 거고 gx는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로 곱하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자, G'은 이게 GX잖아요. 그죠? 이 값들은 뭐 그냥 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F'1은 fx의 기울기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이면은 얘를 미분을 해서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더하기 6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더하기 6 되고요. G'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25로 곱하세요. 분모는 1이니까 됐고 그럼 이거 약분되고 없어져서 25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21번입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4분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점이 지금 4분원 바깥의 점이라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여기가 직각입니다. 직각. 자, 이걸 보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 이 실을 쭉 연장을 하면은 지름의 양 끝점하고 만나겠구나. 이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4분원이 추가로 그려진다 이거죠.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끝점이 있고요. 현재 지금 지름의 길이가 12죠. 이 길이가 10이고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면 AC 길이가 4루트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 길이도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얘네 둘이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도 세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세 변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12분의 4루트가 되어서 3분의 루트가 되겠죠. 뭐 나중을 위해서 코사인 세타도 미리 구해버립시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7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AD 선분의 길이입니다. 이 선분의 길이인데 이 선분을 끼고 있는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냐면은 ACD 삼각형이잖아요. 내가 이 각을 세타로 잡은 이유는 여기가 직각이고 이것도 지금 이 원에 지금 커다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ADC 요 F라고 할까요? ADCF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서 마주보는 이 두 각의 합은 반드시 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D의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변 길이를 알고 싶은 거고요. 그럼 추가로 이 변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이제 구하는 방향을 몰고 갈 건데, 자,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정보. 삼각형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라고 했어. CED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이 각이 지금 세타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인 세타도 구했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 부분의 x가 삼각형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이게 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길이가 4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를 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적정을 할 수 있는 거죠.
4루t를 제곱한 값은 32고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거다 부호 반대친 마이너스 3분의 2칠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좀 약간 그지 같은 것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게다가 계수가 또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그러시지 않나요? 자, 뭐 근해 공식을 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은 이게 3분의 마이너스 4루트 7이고 더하기 루트 256인가 뭐 이런 수치가 나와요. 이런 건 좀 아무튼 마음에 상당히 안 듭니다. 이거는. 자, 루트 256이면 어쨌든 1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값이 A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P 더하기 Q 루트 7이다. 그러면은 P가 3분의 16이고 Q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뭐 이런 값이다 이런 얘기죠. 질문의 내용은 PQ를 곱한 다음에 9를 곱하시오니까 3분의 16에다가 3분의 마이너스 4를 곱하고 9를 곱하고 절대값 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64라는 답이 되겠죠. 뭐 답은 나왔습니다만 좀 그렇네요. 아무튼 뭐 이쪽 바깥쪽에 연장을 해서 지름의 양끝점을 찾는다라는 이 소재는 뭐 괜찮네요. 아주. 자, 22번입니다. 이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가. hx도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든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도 판단하기가 힘든 함수인데 좀 어쨌거나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gx가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사차함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거나 꿈틀이는 아니에요. 좌우 비대칭이다. 이거는 교육청스럽죠. 자, 어쨌든 gx의 그래프는 어떤 것인가 봅시다. 우선 절대값 gx가 fx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gx가 fx니까 f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왜냐? fx가 만약 음수가 생겨버리면 그 구간에서는 g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버려요. 그럼 gx는 이 x 정의역에서 비어있는 구간이 생겨버리고, 그런 경우는 이 밑에 조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gx는 불연속이어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fx는 반드시 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건 확실하고. 그런 경우라면 gx는 fx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fx이거나. 그러니까 이 x축을 경계로 해서 fx가 위에 하나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좌우 비대칭인 사차함수란 말이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치죠. 이게 만약 fx면 아래쪽에 마이너스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는 함수가 gx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요거 이게 뭐죠? 이게 gx의 우미분계수의 도함수입니다. 그죠? 자, 이거랑 얘랑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f'x가 fx의 접선의 기울기다 보니까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고 하단 말이야. 하지만 절대값을 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fx의 그래프는 극소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극대점이 있고 극소점이 있는 상황일 텐데, 이쪽 구간은 지금 감소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f' 값이 음수가 되고 f' 음수면은 이 소개값이 어쨌거나 절대값을 쳤기 때문에 g' 양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gx는 위의 곡선 아니면 밑에 곡선 둘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곡선이 gx가 되는 겁니다. 이 곡선이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g'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우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gx는 어쨌거나 증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또 감소 구간을 접어들기 때문에 다시 또 fx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점은 왜 그 오른 위에 붙느냐라는 건데, 이게 만약 알파면은 여기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g의 알파 더하기 t에다가 g 알파를 빼서 나누기 t를 했을 때 리미트에서 t가 양의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 부분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g 알파에 해당되는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만 됩니다. 이건 우극한이고 이건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쪽 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또 감소 구간을 접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게 gx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증가 구간을 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내가 그려놓은 이 부분이 지금 gx 그래프가 되는, 나머지는 지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gx 그래프입니다. gx. 그래서 지금처럼 gx는
극점에 해당되는 녀석에서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불륜속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그림처럼 생기면 불륜속이 총 몇 개가 나오니? 3개가 나오죠. 근데 불륜속이 3개가 나오긴 합니다만 좀 독특한 점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아요. 이 점도 마찬가지.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고 얘네 둘도 부호는 반대인데 절대값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불륜속이 3개 나온 함수가 gx라면 그 녀석하고 hx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제 hx를 분석을 해야겠는데, 자, 이게 hx인데 말이야. hx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니 하면은 왼쪽은 기울기가 4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그려지고요. y절편이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게 4x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직선.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얘를 지금 a를 경계로 해서 왼쪽은 이 녀석, 오른쪽은 이 녀석이다 이거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버리면요. 여기가 만약 a면은 그러면은 이 hx라는 함수는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기울기 양인직선,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기울기 음인직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그림에서 여기가 살아남고요. 이 점이 구멍이 뚫리고 그다음에 여기가 찍히고 이거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hx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 있는 3점 중에 하나가 겹쳐지면 한 점은 연속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나머지 2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건 a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림이고요. 만약에 a가 이쯤 가버리면은 여기쯤 가버리면은 그때는 또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 점 구멍 뚫리고 여기 지워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쪽은 지워지겠죠. 그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여기도 지워질 거고. 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점에서는 0이 되니까 한 점은 커브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또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불연속 함수에다가 불연속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는 경우는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이 녀석이 0이 되는 게 보통 우리의 상식인데 현재는 hx는 a를 아무리 조절을 해도 0이 되는 점이 이 점 아니면 이 점, 아까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hx가 0이 되면서 gx를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곱해서 연속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의 x좌표는 많아봐야 하나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능하겠냐 이건데 아까 이 gx의 불연속의 특징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부호는 반대지만 절대값이 같은 그런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hx 역시 부호는 반대지만 절대값이 같은 점, 즉 4x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더해서 0이 되는 점. 자, 이게 0이 되는 점이면 x가 얼마인 점이니? 2분의 1인 점인데 이 점에서 a가 되어준다면 자, 그러면 이제 이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하면은 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 hx는 x 이퀄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2분의 1보다 왼쪽에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고요. 4x 더하기 2였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가 아니고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오른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hx가 0이 되면서 불연속을 0으로 만들어준 점이 하나고 그 다음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부호는 반대지만 절대값이 같은 지금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 좌극한은 4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4고 함수값도 마이너스 4죠. 이 녀석하고 여기 있는 불연속인 점하고 서로 곱하면 연속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지금 좌극한하고 우극한 함수값이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이 hx가 gx하고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는 점은 0 되는 점 이거 하고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2분의 1점 이렇게 두 개까지는 hx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gx가 지금 아까처럼 불연속이 3개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2개까지는 hx가 책임진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gx 그래프는 불연속이 3개가 아니고 2개가 돼야 되겠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g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극점이 3개이기 때문에 일단 극속과 2개가 값이 같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fx가 좌우 비대칭인 하나의 극속값이 0이 되는 그래프. 이렇게. 이게 fx면
마이너스 fx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fx일 거고. 아까 이제 우리 성질에 따르면 gx의 그래프는 증가 구간만 되니까 이렇게 생겨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갈아타고 다시 또 이 점에서부터는 다시 또 이걸로 갈아타고 자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이어 붙여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녀석이 gx가 되어버리면 여기든지 다 지워지겠죠. 이게 gx가 되어주면은 불연속이 두 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아까 이 hx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고 이 점이 2분의 1 되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지금 선생님은 지금 오른쪽 극소점이 0이 되는 경우를 그렸습니다만 왼쪽 극소점이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건 때문에 이 그림밖에 안 됩니다. 이 그림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서 지금 양수의 값이 나와야 되거든. 3분의 40이. 이 구간에서는 증가 구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이 맞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는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니까 fx는 아까 최고차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4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알파인 걸 알기 때문에 f'x를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6이 될 거고요. x 더하기 2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적분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귀찮긴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얘를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합니다. 자 이건 했다고 칠게요. 4x 4제곱에 3분의 16의 알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4알파 x고 아까 g0하고 f0하고 값이 똑같기 때문에 상수항은 3분의 40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얘가 지금 알파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f 알파는 0이 나옵니다. 알파를 대입해서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4차 함수가 4차 방식이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보기 차시라서 좀 다행이에요.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이 수분을 해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알파는 얼마나 될까? 지금 그림상에서 2분의 1보다 오른쪽이 돼야 되기 때문에 2 말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알파가 2인 이런 4차 함수가 fx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g1하고 h3인데 g1이면은 1이니까 여기 2이기 때문에 g1은 f1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h3이면은 2분의 1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3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f는 뭐 이건 이제 아니까 그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3분의 38인가 뭐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얘네 둘이를 서로 곱하세요. 자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가 되죠? 3이 약분되고 114인가요? 114 114 이게 20번의 답이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걸 내도 되려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어렵지만 배울 점이 제법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